1단계 첫째 단원 분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4쪽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부터 이 책을 엄마들이 자녀들, 영재들하고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이것은 단원 명칭입니다. 분류. 분류 밑에 여기에 이제 글씨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분류를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은 분류는 공통된 속성을 가진 물건들을 정하려고 어떤 나누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물건의 속성에 따라서 분류하면서 뭘 기르냐면은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게 됩니다. 자, 이게 학습 목표고요. 자,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분류하는 활동을 할 텐데, 바로 밑에는 이야기, 그림,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 4명이 재밌게 놀고 있죠? 그런데 한 명이 특별한 색의 옷을 입었어요. 어떤 특별한 색의 옷을 입었을까요?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아이들은 여기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정답이 있습니다. 빨간 옷.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골랐는지, 왜 그렇게 동그라미 했는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런 식으로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3명은 파란색 옷인데 1명은 빨간 옷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대답했다면 100점 대답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동그라미 했니? 그랬더니 엄마, 다른 아이들은 파란색 우회와 바지 치마가 있는데 얘는 함께 원피스죠? 그래서 색깔이 또 다르면 다르다.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웃옷 아래 옷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원피스로 이렇게 말했다면 틀렸을까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맞으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만든 모든 책에는 매 페이지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런 왜 그렇게 골랐는지 물어보면서 아이는 대답하면서 엄마와 아이는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서로 어떤 친해지기도 하고 또는 서로 생각을 다듬어 가기도 하고 엄마들은 그럴 때마다 칭찬 격려하면서 우리 아들, 딸, 영재들이 수학을 즐기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엄마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야, 영철아, 우리 영재야, 머리가 다른 아이가 누가 있을까? 그러면은 요 아이를 말할 수가 있어요. 엄마는 똑같은 데서 또 다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니? 그러면 이 아이만 머리를 묶었잖아. 새 아이는 머리를 묶지 않았는데 이 아이만 묶었어 라고 하기도 할 거예요. 또 아이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영철아, 자, 영재야, 신발이 다른 아이가 다른 색깔이 누구냐? 그러면은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야, 답이 없어. 신발이 다 색깔이 달라.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엄마들이 여기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 분류는 뭐냐? 공통된 속성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이 분류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자연수를 공부할 때 이용이 돼요. 자, 여기 파란색 옷 입은 아이가 몇 명이냐? 그러면 아이들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또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로 분류를 한다. 그런 얘기는 얘들아, 여기 남자가 몇 명이니? 그러면 아이들은 남자와 여자를 분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1명,
2명. 아셨죠? 분류는 자연수를 공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예요. 그래서 유아들 공부 맨 처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5쪽으로 갑니다. 보면은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엄마하고 함께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활동 내용이 있죠? 둘은 같은데 하나는 달라요. 다른 것에 동그라미 하시오. 여기는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엄마는 이 경우도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영철아, 왜 이렇게 여기가 동그라미 했을까? 둘은 우도시인데 이건 바지예요. 그랬더니 1000점인 거예요. 아셨죠? 이제 아이가 영철이 해보는 거예요. 이때도 잘했다 박수만 치지 말고 반드시 뭐라고요? 왜 그렇게 골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철이가 이럴 거예요. 둘은 모자인데 하나는 옷이에요. 또 여기서 둘은 양말인데 둘은 장갑인데 하나는 양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것 아셨죠?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질문하면 아이는 자기 생각을 대답하면 오구 내 새끼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여기서 여기 동그라미를 한 거예요. 야, 영철아, 너 틀렸어. 그러면 안 돼요. 엄마 입장에서는 틀렸다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에게 뭐 한다? 영철아, 왜 여기 동그라미 했니? 둘은 밖에 있는데 모자는 가운데 있어. 그러면 이건 만점인 거예요. 아셨죠? 반드시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고 아이가 논리적으로 맞으면 그거 맞았다고 대답해 줘야 돼요. 머리 좋은 아이들은 쉬운 답을 하기를 좋아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대답하기를 원할까요? 머리 좋은 아이들일수록 엄마 골탕 좀 먹일 겸 해서 어려운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엄마들은 맞았건 틀렸건 항상 뭐 한다? 왜 그렇게 골랐니? 왜 그렇게 동그라미니? 질문하면서 아이 칭찬해 주는 것. 아셨죠? 어떤 아이가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할 수가 있어요. 야, 틀렸어. 그러면 안 돼. 왜? 둘은 오른쪽에 있지 않고 요것만 하나만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정답이 있다 해서 꼭 요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서서히 영재로 길러지는 것. 아셨죠? 자, 6쪽은 똑같은데 선생님과 엄마하고 함께 합니다. 네. 그래서 5쪽하고 똑같이 비슷한 거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갑니다. 자, 이제 7쪽으로 갑니다. 7쪽 엄마 선생님과 함께 하는데 이제는 셋은 같은 세계예요. 그리고 하나가 다른 것. 다른 게 동그라미 하는 것. 아셨죠? 네. 여기 이렇게 하나가 달라요. 이때도 왜 이게 다르니 물으면은 셋은 어떤 색인데 요건 어떤 파란색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이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또 이렇게 동그라미 하는 것. 내 새끼 잘했다 라고만 박수치지 말고 반드시 뭐 한다? 왜 그렇게 골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신나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은 아이가 논리적으로 맞으면 항상 엄마들은 내 새끼 잘했다. 어쩌면 네 생각이 세계에서 최고일 거야 라고 격려하는 것. 아셨죠? 그럼 아이는 으쓱으쓱 하면서 신나는 거예요. 아셨죠? 8쪽입니다. 8쪽은 아이가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첫 단원에서 분류 공부하는 거죠? 대개 아이들은 문제만 풀고 답만 표시하는데 이제는 아이가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저 뒤쪽에 가면 스티커를 사용할 거예요. 셋은 같은 그림의 스티커를 붙이고
하나는 다른 그림의 스티커를 자기가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림의 스티커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 샘플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아이는 저 뒤에 스티커를 이렇게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샘플 자리에다가, 예. 샘플 자리에다가. 예. 예. 그리고 답이 되는 것이 이거라고 표시했으니까, 요렇게. 예. 그렇게 하고, 예. 아, 요렇게. 그럼 맞았죠? 셋은 같은데 하나가 다르도록. 아시죠? 자, 이제는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스티커를 붙여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자기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이때도 엄마는 반드시 왜 그렇게 스티커를 붙였는지 물어보고 또 왜 그렇게 동그라미 쳤는지 물어보고 아이가 그럴 거예요. 셋은 의자인데 하나는 탁자예요. 하나는 책상이에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1000점 대답인 거예요. 아셨죠? 예. 또 밑에도 아이가 꼭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개니까 꼭 4개만 붙여야 될까? 어떤 아이는 뭐 2개만 붙이고도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야, 너 문제 셋은 같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 꼭 더 붙여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쳤다 그러면 참 잘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어떤 아이는 여기 있는 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한다? 참 잘했다. 왜 거기에 동그라미니? 그러면 아이는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신나게 대답할 거예요. 아시죠? 어떤 아이는 만일에 이렇게 했다면 대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아이는 이건 거예요. 야, 너 틀렸어. 그러면 안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왜 거기 동그라미 했니? 얘는 첫째인데 얘들은 첫째가 아니에요. 하나는 첫째인데 셋은 첫째가 아니에요. 엄마가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새끼 자 그렇게도 생각했구나 하고 신나게. 엄마들은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왜 그렇게 동그라미 했니? 왜 그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동그라미 했니? 이 왜 신경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인성, 논리성, 창의성이 저절로 길러지면서 아이가 의사소통, 몽땅 많은 것들이 얻어지는 것. 아시죠? 자, 9쪽. 똑같은 건데 이제 어머니하고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했듯이 집에서는 엄마하고 하는데 셋은 같은데 하나는 달라요. 또 다른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네. 물론 여기서도 항상 왜 그렇게 했는지 질문하면은 아이는 신나게 자기 나름대로 대답할 거예요. 아셨죠? 네. 또 10쪽도 마찬가지예요. 10쪽도 앞에 했던 대로 부모님과 함께 자, 셋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달라요. 다른 것에 동그라미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아이들이 이거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대답은 달라요. 여기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 물으면 어떤 아이는 이렇게 할 거예요. 셋은 빵이고 하나는 빵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셋은 주스인데 하나는 우유예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셋은 주스인데 하나는 주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셋은 노란 색깔 음료인데 여기는 흰 색깔 음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스라고 생각하지만 주스는 흰 색깔 음료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셋은 빵이고 하나는 빵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셋은 노란 색깔 음료인데 여기는 흰 색깔 음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스라고 생각하지만
또 주수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보고 그때마다 엄마들은 칭찬, 격려 해주는 것. 아셨죠? 그렇게 하면서 영재는 서서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11쪽도 부모님과 함께 하는데 셋은 같은 장난감인데 하나는 달라요. 뭐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아셨죠? 이때도 반드시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동그라미 했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가 대답하면은 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신나게 칭찬하는 것. 아셨죠? 어떤 경우라도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래도 칭찬하셔야 돼요. 꾸중은 금물이에요. 이건 맞았다 틀렸다 그건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둔재 만드는 엄마가 하는 거예요. 영재 만드는 엄마는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 격려하는 것. 아셨죠? 자, 12쪽도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 자, 셋은 같은 모양인데 하나는 다른 모양이에요. 다른 모양의 동그라미 해보는 거죠.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이때도 엄마들은 샘플로 주어졌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왜? 이렇게 꼭 질문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물론 여기도 아이들이 뭐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겠죠? 그때 여기 있는 정답만 답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생각에 따라서는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왜 그렇게 골랐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나름대로 신나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아이는 여기에다도 동그라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얘는 맨 마지막에 했는데 얘들은 맨 마지막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지 같지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머리 좋은 아이들일수록 엉뚱한 생각 잘한다는 건 아시죠? 범생이보다도 엉뚱한 생각하는 아이들이 정말 영재 속에 많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13쪽. 이제 아이가 문제를 만들고 풀어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 스티커를 사용합니다. 셋은 같은 그림의 스티커 붙이고 하나는 다른 그림의 스티커를 붙여보는 거죠. 자, 여기는 샘플이니까 셋 같고 다른 것 하나 이렇게 해보면 좋겠네요. 자, 셋은 같은 것. 저 뒤에 가면 스티커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띄어 붙이기 좋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셋은 토끼로 갖고 하나는 코끼리. 아셨죠? 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티커 붙은 자리에다가 또는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도 이렇게 아이들이 붙입니다. 누가 문제 만든다고요? 아이가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가 만들고 지가 이렇게 풀어봅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왜 그렇게 붙이고 동그라미 했니? 라고 질문하면은 아이는 신나게 엄마가 칭찬하니까 기뻐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셨죠? 자, 밑에도 또 이런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면서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동그라미 할 거예요. 항상 뭐라고요? 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는 인성, 논리성, 창의성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전 세계적으로 수학 교과서에 왜라는 질문,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가 2000년도부터 배정수 교수가 편찬위원장 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학 교과서에 왜를 넣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현장에서
외를 잘 사용하지 않는 걸 보고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제가 유아 창의 수학을 만들면서 영재를 위한 유아 창의 만들면서 외를 매 페이지에다 집어든 거예요. 전 세계의 어느 나라 교과서에도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과서가 맨 처음이고 배동수 교수가 만든 책에서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가 세계적으로 맨 처음에 들어간 것 아시죠? 우리 아이들 왜를 질문하면서 정말로 영재 아닌 영재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14쪽도 아이가 문제를 만들어 봅니다. 스티커를 사용해서 아이가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는 것은 100문제, 1000문제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걸 통해서 분류합니다. 몇 개는 같고 몇 개는 다르다. 이런 거 하면서 특별히 여기서도 스티커를 이렇게 아이들이 붙여봅니다. 꼭 이렇게 또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봅니다. 또는 스티커를 이렇게도 붙여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나름대로 동그라미를 합니다. 이때도 항상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봅니다. 앞에서 했던 것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나만 합니다. 자, 이 단은 마지막 15쪽입니다. 영재들이 즐기는 창의 수학입니다. 여기서는 뭐냐? 지금까지 아이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더 깊게 생각하는, 그래서 정말로 창의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개 중에서 둘은 같고 하나가 다른 것 공부했죠? 또 넷 중에서 셋은 같고 하나가 다른 것 공부했죠? 이제는 아니고 셋은 같고 두 그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두 그림의 동그라미를 해보는 거죠. 자, 여기 샘플로 주었죠? 하하. 이때도 아이에게 질문해 봅니다. 왜 이게 동그라미 했을까? 어떤 아이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셋은 세 발 자전거인데 둘은 두 발 자전거. 그것도 좋아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셋은 빨간색 자전거인데 둘은 파란색 자전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대답해도 1000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왜 그렇게 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연필. 왜 그럽니까? 셋은 책인데 둘은 연필. 그거 1000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녀석은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틀렸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뭘 물어본다? 잘 생각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니? 마음이 아프더라도 엄마는 기쁨으로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할까를 기대하면서 질문해야 돼요. 엄마, 셋은 가운데 있는데 둘은 밖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1000점 대답인 거예요. 어쩌면 1000점보다도 더 만점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어떤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아니에요. 상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한다? 셋은 가운데 있는데 둘은 밖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분류라는 건 뭐냐? 자연수를 공부할 때 구분해서 그게 필수, 그래서 자연수를 공부하는 기초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분류를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인성도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논리성도 기르고 창의성 기르는 것, 이게 수학교육의 목표다 그런 거죠.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마칩니다.